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박재현 지음, 박성의 그림, 한빈 라이프에서 펴낸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입니다. 박재현님의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책의 일러스트 버전인데요. 따뜻한 그림이 더욱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말로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나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는데 왜 말은 마음과 반대로 나오는지, 또는 거절당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까봐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고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어떻게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을지 저자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루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법, 그리고 공감하며 듣고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연습.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함께 들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관찰과 자동적 생각 구별하기. 이제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을 억압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들을 모두 꺼내놓을 거예요. 대신 잠시 멈춰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보고 들은 게 뭐였지?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생각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진실이라고 판단해요. 자신의 생각을 진실이라고 주장할 때 대부분 갈등은 심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가끔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 못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추측할 뿐이죠. 인간의 뇌는 대부분의 정보를 망각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보는 잊어버리더라도 그 정보를 경험했을 당시의 감정과 정서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왜 싫어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건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많아요. 지금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사실과 진실의 정보는 망각되었고 그 사람에 대한 정서만 남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이래요 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사실이라는 이름 대신 관찰이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려는 노력, 들리는 대로 들어보려는 태도, 이것을 관찰이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관찰은 대상, 행동, 말, 더 나아가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객관화된 다른 눈으로 바라보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의 예를 들어볼까요?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명상을 하면 감각과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인식하죠.
관찰은 마음 챙김에 있어 핵심이며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 내 안의 생각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알게 되고 나만의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며 얼마나 미워했는지도 알게 돼요.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자동적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창문을 여는 걸 봤어. 관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구나. 자동적 생각 알아차리기. 1번은 한 사람의 존재를 이기적인 인간으로 확정했지만 2번, 3번은 저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판단한 나의 자동적 생각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관찰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됨과 동시에 상대를 우리의 대화에 편안하게 개입시키는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생각이 기름이라면 관찰은 물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는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섞이지는 않지요. 그렇게 구별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관찰과 생각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핵심 욕구와 가치. 핵심 욕구는 우리가 대화하고 행동하는 결정적 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원하는 것, 즉 보석 같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중 지금, 여기, 현재에 필요한 욕구를 핵심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자신이 내리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지니며 살지만 현재 나에게 필요한 욕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불편한 마음을 느끼니까요. 정신의학자 윌리엄 글래서는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며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를 이해하는 일은 대화 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말을 한다는 건 핵심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핵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일 뿐이랍니다. 감정과 생각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욕구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배웠습니다. 감정과 욕구는 아주 가까운 짝꿍인 셈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자꾸 생각이랑 붙어 있으려고 해요. 우리의 오랜 습관 때문인데 감정과 생각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해석하는 생각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상황을 그려볼까요? 수업을 시작했는데 한 아이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감정은 불편하고 걱정되고 섭섭할 거예요. 그 이유는 잘 가르치고 싶고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 때문이죠. 이때 감정과 욕구가 이렇게 짝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감정이 생각이랑 짝을 지어요. 저 학생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무시당한 기분이야 라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배운 대로 생각해보면 무시당한다는 건 선생님의 자동적 생각과 판단일 뿐입니다.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할 때 선생님이 느끼는 감정은 섭섭하고 걱정되는 거라 할 수 있죠. 너 선생님 무시하니? 라는 식의 대화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욕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연습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이 협조가 필요한데 핸드폰 정리해 줄 수 있겠니? 라는 말이 훨씬 더 학생의 마음에는 편안하게 전달될 테니까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이 생각과 연결되지 않게 감정 밑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욕구를 찾아야 합니다. 욕구 차원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욕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면 자연스레 그 욕구를 충족할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옳다고 믿는 선호 수단에 고착할 때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그 선호 수단은 대개 자신의 핵심 신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단과 방법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갈등은 욕구가 충돌해서가 아니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고집할 때 발생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은 그도 나처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욕구는 보석, 대화는 보물찾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상대에게 표현하면 상대를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가 알아서 내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서로의 욕구에 대해 건강하게 탐색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고 그 욕구를 표현하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점점 더 자신의 욕구에 둔감해져서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삶에 활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상대를 볼 때도 상대가 그 행동을 왜 하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욕구라는 보석을 인생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웃음이 없고 늘 해야 하는 일에 치여 살죠. 왜 하고 싶은지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주목하니까요. 해야 하는 일에는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기쁨이 없으니까요. 서로의 욕구에 대해 탐색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건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건강한 대화를 만들어 줍니다. 듣기 힘든 말을 이해하며 듣기. 이해는 상대가 원했던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이 모두 공감적으로 들리지는 않죠. 때로는 많이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체력이 너무 약해졌을 때는 다 귀찮을 거예요.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도 집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잘 듣고 싶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말하는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건드리는 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이런 말들이에요. 화나는 말, 미안함이 느껴지는 말, 서운하게 느껴지는 말, 슬퍼지는 말, 두렵고 위축되는 말, 맞는 말이란 생각이 드는 말, 특정 대상이 하는 모든 말, 유독 듣기 싫은 단어나 말투, 행동. 듣기 어려운 말이란 말한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공감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주위 어른들로부터 비난, 공격적 말을 많이 듣고 자라왔다면 자신 역시 그런 말을 통해 자기 마음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른답니다. 혹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겁박해서 원하는 것을 얻은 경험이 많을수록 그 고약한 버릇을 잘 고치려 하지 않기도 해요.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확인시키고 싶을 때 더 세게 말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요. 어려서부터 부모, 교사나 어른들로부터 날선 말들을 들어왔고 다르게 말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수록 강한 표현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거나 확인하고 싶을 때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부탁해요 라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비난하는 거예요. 만일 불편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소중한 가족, 사랑하는 사람,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무시하기도 쉽지 않고 싸워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의 그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며 들을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연습해서 서로 연결될 기회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상대가 쏟아내는 불편한 말은 요청의 또 다른 말이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상대에게 독하고 비난 섞인 말을 건네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절절한 요청인 경우였던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럼 불편한 상대의 말을 다시 들어볼까요? 마음의 번역기를 돌려 원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 숨겨진 상대의 의도인 욕구, 감정에 집중해 볼까요? 듣는다는 건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에 집중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불편한 말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내면의 자동적 생각을 알아차리고 부탁인지 감사의 표현인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번역기를 돌려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추측합니다. 번역기를 돌려 들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이 과정은 실제로 많은 심리적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이죠. 그래서 할 생각만 해도 막 하기가 싫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흥분해 있는 상대의 말을 부탁으로 처리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로 바꿔보면 상대는 점차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져서 대화가 가능해지죠. 이 과정은 상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중한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성숙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벽을 치고 담을 쌓아 유지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자존감은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닐까요? 화날 때 말하기. 화가 나는 마음은 이해받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한다는 건 예술적인 작업 같아요. 멋진 고백은 마치 음악처럼 감동이 느껴진답니다. 어떻게 말해야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순간 빛을 발하는 말하기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까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화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화가 나면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상대방 때문이라고 원망하거나 상황 탓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룰 때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요구하게 되고 이때 강요의 대화가 오고 가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화가 날 때 느껴지는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려는 노력보다 그러한 감정이 나타나게 한 원인이 상대나 상황에 있다고 믿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힘을 쓰기 때문이죠. 같이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나요?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미워했나요? 아니면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라며 나를 미워했나요? 이런 식으로 불편한 감정을 다루는 습관적인 방식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미루면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공격적 행동을 부추기고 나 자신이 떠안으면 우울해지고 자기 혐오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꾸 피하려고만 하게 되죠. 화는 나쁜 것 같고 느끼면 안 되는 것 같이 느낍니다. 자신도 상대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으니까요. 화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에너지입니다.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거나 자신의 욕구가 좌절된 상황에선 누구라도 기분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없죠. 인생이라는 여정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힘든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럴 때 올라오는 화를 우리는 억압하려 합니다. 혹은 무시하거나 지연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매우 명료하게 가슴에 종을 울립니다. 자신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알림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불편한 그 마음을 잘 살펴보고 표현하라고 말이죠. 흔히 감정적이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건강한 감정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구나. 감수성이 풍부하다면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할 힘이 충분하다는 뜻이 되겠죠. 또한 건강한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방법을 배우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감정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를 기울여 마음이 말하는 걸 듣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잘 내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불편한 감정의 원인은 결국 내 안의 욕구 때문입니다. 사실 화가 나는 건 상대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는 나의 감정을 자극할 순 있지만 내 감정의 원인이 될 순 없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욕구가 좌절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상대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아이가 말대답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표현을 잘 하길 바라는 부모는 기쁠 거예요. 어떤 상사는 팀원이 소극적이라 화가 난다고 해요. 그러나 팀원이 자신을 묵묵히 따라주기를 바랄 땐 고마울 거예요. 어떤 교사는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와서 화가 난다고 해요. 그러나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면 걱정되고 궁금할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감정은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즉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신호일 뿐이죠. 그래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감정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인 생각대로 감정이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충동적이고 자동적인 생각에 대한 이해는 화와 같은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화를 조절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화라는 감정은 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라는 감정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그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의 대화.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였습니다. 나에게 늘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조차 그 말은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관찰과 생각을 물과 기름처럼 분리해보고 마음의 번역기를 돌려 상대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해석해 본다면 나도 다시 따뜻한 말로 돌려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관계도 점차 회복될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또 그 시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과 상대방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을 텐데 하는 공감의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진짜 관계는 기술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저자의 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